오늘 제목은 이 해독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는 50페이지고요. 디톡스 라이프가 뭔지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어요? 어떤 기대를?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내가 건강해지겠다라고 음식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 많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이 몸을 회복시키려면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건강해지면 나을까요? 나아야 건강해질까요? 나아야지 건강하다? 건강해지는 낫는다? 근데 이거 분명히 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 가족이니까 그렇죠? 네, 나아야지 건강하다. 아니요? 건강해지면 낫는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두 분? 건강해지면 낫는다. 네, 답은 건강해지면 낫는다가 맞습니다. 네, 건강해지면 낫는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건강해지면 낫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말이 희망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으면 건강하다 하면은 언제까지 지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오늘도 밥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환자복을 입고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대신에 뭔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도 어떤 것을 내가 손으로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갈아가지고 죽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암 환자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나는 암 환자도 아니고 내가 환자인가?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오시면 사람들이 하도 너무 건강해지니까 본인이 암이 나은지도 낫기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면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벌 텐데 하고 나가는 분이 실제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이 낫는 거는 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뭐가 바뀌면요.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병이 없어요. 내 몸에 암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데 내가 건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못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찍 자는 습관,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짜증 많이 내면 어떤 병들 걸린다고요. 신경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 자,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신 이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제가 뭐죠? 힐링 디톡스 라이프죠. 네, 힐링 디톡스 라이프의 주제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긴 내용인데 제가 줄여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하시면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톡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뭘까? 네, 디톡스에 대한 인체 해독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우선 디톡스에 대한 의해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속에 뭐가 많이 쌓일까요?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네, 이 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속에 그 독소들이 병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뭐냐, 병의 원인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병을 나누죠. 첫 번째는 감염성 질환과 두 번째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나뉩니다. 이거 다 아시죠? 감기, 암. 네. 하지만 감염성이든 비감염성이든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것, 그건 뭐냐면 노폐물입니다. 노폐물, 독소. 그러면 이런 거예요. 흔히 쉽게 말하면
내가 체중 비례, 키 비례해서 체중이 훨씬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뭐 살이 쪘다라고 표현을 좀 지나면 비만. 네, 비만도 질병인가요? 네, 질병이에요. 그러면 이 비만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문제일까요? 칼로리 문제겠죠. 그렇죠? 칼로리. 그러면 내 몸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칼로리와 사용되는 칼로리, 소비되는 칼로리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뭐가 생겨요? 비만이 생기면서 복부 비만, 몸 비만이 생기겠죠? 네, 칼로리 계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설사라도 하고 아니면 식욕도 저하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맞추겠죠. 균형을 맞추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독소와 몸에서 배출되는 독소가 같으면 다행인데, 같으면 그것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몸속에서 축적되겠죠. 그거 믿으세요? 맞아요? 네. 뭐가 우리 몸속에 어떻게 축적되냐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은 아주 은행에 여러분 저축하시는 것처럼 차곡차곡 몸 어딘가에 다 쌓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그 맡았던 냄새들이 나오고 옛날에 아팠던 곳이 올라오고 이유가 뭐예요?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이 몸에 일어나는 모든 통증들 있죠. 통증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올 때 생길까요? 나갈 때 생길까요?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나갈 때 생깁니다. 암 환자가 암이 10cm까지 크든 20cm가 크든 클 때까지 솔직히 그 통증이 별로 없어요. 증상은 몇 가지 있어도. 그런데 어느 날 검사해 보니까 뭐였어요? 가보니까 검사해보니까 뭐였어요? 몸이 암이었죠. 그런 분들 많죠.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었고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정도 클 때까지 내가 아무 증상이 없었지?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폐물이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깰 때 뭐가 일어나요? 머리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통증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들은 독소들이 몸에서 몸 밖으로 뭐 할 때요? 빠져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막 여러 해 동안도 빠져나가기도 해요. 특히 항암 치료의 독소들은 몇 년까지 막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등산할 때마다 땀 흘릴 때 그 냄새가 막 나와요. 실제로 같이 산책하다 보면 그 냄새가 있어요. 아토피 환우들이 빠져나오는 독소 냄새가 또 있어요. 간 환자들이 빠져나오는 독소 냄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얘만 딱 고치지 않아요. 네, 한 번에 고치지 않고 급한 것부터 항상 해결을 합니다. 때때로 암보다 감기가 급하면 감기부터 치료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디톡스예요. 우리 몸에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해결합니다. 그러면은 소화시키는 게 급할까요? 암 치료하는 게 급할까요? 아, 진짜요? 네. 소화시키는 게 급하죠. 그거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매일 열심히 잘 드시면 잘 낫는다? 좀 뭔가 이상하죠? 매일 음식 먹고 또 먹고 막 간식하고 하면 잘 낫는다? 안 낫는다. 네.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가 자꾸 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허접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저녁 식사는 과일도 안 먹으면 더 좋아요. 암 환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때 내 몸에서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에너지로 바뀌어버려요. 치료하는 에너지로. 입냄새가 날 때 입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침에 입냄새가 많이 나요? 저녁에 많이 나요? 아침에 많이 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녁 내내 위장이 힘들고 나서 쉬면서 이제 끝났을 때 입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음식을 딱 먹으면 입냄새가 싹 없어져요. 네, 양치하는 것보다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냥 빵 한쪽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뭔가 먹으면 나던 게 안 나요. 이유는 뭘까요? 독소가 나오던 게 스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원리를 아시면 통증이 올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통증 올 때 정말 감사하구나. 제가 통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드리겠지만 디톡스는 이것을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안 하니까 내 몸에서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식생활이 엉뚱하고 식생활이 전혀 건강 생활이 아니니까 몸에서 디톡스가 되긴 돼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10대에서 20대가 디톡스 되는 게 훨씬 더 잘 될까요? 아니면 40대, 60대가 더 잘 될까요? 누가 잘 돼요? 10대, 20대가 잘 되죠. 그때는 정말 아주 잘 돼요. 그래서 10대, 20대는 좀 막 먹어도 건강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요즘 안 그렇죠. 네, 너무 막 먹으니까. 너무 막 생활하니까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아픈 거 보셨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0대, 20대에서 아픈 거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10대, 20대에서 정말 많이 아파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몸을 학대하거나 잘못 사용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디톡스를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톡스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인체의 시스템이에요. 즉 우리 몸은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계통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으면 새우젓 먹고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고기 먹으면 커피 마시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해독을 한다. 술 마시고 내 몸에다가 야 빨리 해독해 말하지 않아도 해독이 돼야 안 돼요? 해독이 되겠죠. 술을 마시면. 근데 술을 계속 마셔서 너무 많이 간을 공격하면 간에게 짐을 지우면 간이 일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간경화증이에요. 간경변. 그러니까 그만큼 지친 거예요. 이 간이 타이어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해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조금만 더 간을 무시하고 그냥 막 짐을 져주면 죽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피부 색깔, 반점, 무기력, 우울증, 그 다음 막 정신이 막 이렇게 몸이 아픈다든지 근육 손상, 그 다음에 근육이 안 생겨 살이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독소예요. 독소, 노폐물. 그러면 어깨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그렇죠? 허리 아픈 거 다 뭐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원인이? 독소라고 그랬죠. 디스크도, 머리 아픈 편두통도, 그 다음에 또 암도, 감기도 다 독소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답은 독소를 뭐 한다? 뺀다. 이 말이 뭐예요? 디톡스예요. 네, 이 말이 디톡스입니다. 디톡스가 녹즙이 디톡스가 아니고 레몬즙이 디톡스가 아니고 꿀물이 꼭 디톡스가 아니고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독을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요 매일 이렇게 디톡스를 해요. 매일. 오늘도 하셨을 것이고 모레도 내일 모레도 그 다음에 어제도 매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생활하셨을 때 나는 인위적으로 디톡스 안 했지만 내 몸은 디톡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간, 폐, 신장, 대장, 피부 이런 데 디톡스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그 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디톡스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음식을 드셔왔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만 금식했더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뭐 저녁만 금식했더라도 뭐 지금 여기 오실 수 있는 시간을 10년, 15년 더 딜레이 시킬 수도 있었어요. 15년 후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못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자, 51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치유의 기본 원리가 이제 금식에서 시작된다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여기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지 않을 때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뭐를 한다고요? 치료하는 에너지를 바뀐다고요.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나 뼈가 부러졌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을 해주면 에너지가 금식하는 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 페이지는 55페이지인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진인가요? 얘가 간이죠. 네. 여러분들은 다 간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 하나요? 네, 다 간을 갖고 계세요. 좀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이 있지만 나는 간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간을 무시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이 내 몸에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몸에 간이 한 2-3개는 될 거야 아마 라고 술을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에서는 우리 몸에 독소를 매일 해독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이거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지를 궁극적으로 딱 잡을 수 있어요. 간이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산소는 좋아해요. 독소는 싫어하고요. 맞죠? 간은 폐에서 받은 산소를 가지고 해독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간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공기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마셔야 된다. 그래야 간이 활동할 수 있어요. 좋은 산소가 없으면 간이 무활동 상태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간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을 싫어해요. 알코올을 먹으면 짜증납니다, 간이. 이거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해독을 간에서 하는데 지쳐버리겠죠. 네. 간이 언제 힘들다고 말하냐면 거의 죽기 직전에 힘들다고 말해요. 간은요. 그래서 이 간은 끝까지 참고 참다가 안 되면 포기. 10% 간의 대사 활동이 10%나 15% 남았을 때 드디어 호소하기 시작해요. 아프고 힘들고 수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관리하지 못해주면 얼마 안 가서 사망하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또 간에서 해독해요. 내가 만약에 편두통이 아프거나 심장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신장이 안 좋다. 그렇게 해서 혹시 약 드셔본 적 있어요? 혈압? 위장약 드신 적 있죠? 자, 그럼 위장약을 드시면 위장약 하나만 먹나요? 안 그렇죠?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거기에 소화제도 있을 것이고 보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 어디를 고치려고 먹어요? 혹시 쓰려서 드셨어요?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드셨어요? 소화 안 돼서 드셨죠? 그럼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약을 드셨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에 약을 넣었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고생할까요? 네, 간에서 이제 잔여 양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간이 망가지고 2차적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약물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또 고기를 먹는다. 혹시 고기 좋아하셨죠? 이 선생님. 네. 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이신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아무거나 네. 네,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야채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네. 담배를 못 마셔요. 네. 우리 뒤에 오늘 오신 선생님 고기 좋아하셨어요? 네, 다 좋아합니다. 네. 뭐 고기 종류 할 것 없이 다요. 네. 치킨 그냥 고기들을 먹게 되면 간이 왜 힘들어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우리 먼저 기수에 있던 분들 혹시 맞출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자, 고기를 먹게 되면요,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고양이나 개처럼 강산유가 나와야 돼요. 우리 고양이의 10배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고기는 뭐죠? 단백질이죠. 지방질이죠. 얘를 분해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 밑에 보시면 녹색깔이 하나 있어요. 우리 쓸개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이런 표현 하죠. 바로 간 밑에 있어요. 담즙 분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의 담즙은 800에서 800g, 800ml, 그 다음에 혹은 1리터 정도가 돼요. 800ml, 1리터 정도. 근데 그때 이 만들어지는 담즙이 고기를 계속 먹다 보면 간에서 뭐를 자꾸 해요? 담즙 분비를 계속 생성시키겠죠. 네, 과잉 담즙 분비가 생기거나 하다 보면 간이 지쳐버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 지쳐버려요. 굉장히 빠르게 지쳐버려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는 순간 간은 지치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몸을 정말 잘 만드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막 살아도 버텨왔던 거지,
네, 이 간은요, 고기 먹었을 때 최고 싫어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제가 뭐 이 시간에 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의 디톡스, 자, 간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뭐 몇 말씀을 드린다면 고기 대신에 올리브유를 드세요. 네, 그리고 채소를 드시고 뭐 기본이고요. 간을 쉬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잠을 잘 주무세요. 일찍. 네,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그래서 초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고 나서 그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는 그 시간에 잠을 충분히 주무셔주면 이 간이 굉장히 빠르게 쉬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이 돼요. 신기할 정도로 9시 늦어도 10시 안에 9시에 주무세요. 그러면은 간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돼요. 간이 회복이 되면 다른 장기들도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간 디톡스에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요? 네, 수면. 그 다음에 뭐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힘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폐예요. 폐. 여러분들의 이 가슴, 심장 양쪽에 있는데 이 폐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폐는 각 사람마다 폐의 활동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공기를 한번 호흡을 할 때 이 무엇에 의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폐 활량에 의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요. 평상시에 폐 활량이 적은 사람보다는 폐 활량이 많은 사람들이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빨리 낫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을 빨리 낫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밖에 나가 돗자리를 깔고 계시든 밖에 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계셔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요. 이 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독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교차하는 곳입니다. 혈액이 지금 우리 몸에 막 다녀요. 심장을 통해서 간에 갔을 때 해독이 되죠. 그 다음에 폐에 갔을 때 독소는 어디 뭐 세포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싣고 다닌다고요? 독소를 혈액에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혈액에 독소를 싣고 다니면서 혈액 정화를 시킵니다. 놀랍죠? 내 몸에 독소가 돼서 고기를 먹어 독이 생기고 알코올 먹어 독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독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독소를 혈액에 싣고 혈액에 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가요? 간에 가서 해독을 하고 폐에 가서 또 해독을 합니다.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와 그다음 산소를 교차하죠. 탄산가스 교차를 하고 그 다음에 폐에서 노폐물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 장기들이 골고루 독소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만 많이 해준다. 그 말은 굉장히 몸이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폐에서 이 독소 배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폐활량을 늘리셔야 돼요. 폐활량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운동하세요. 네.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 산에 가면 너무 막 숨차고 힘들죠. 그렇죠? 힘들지만 그게 뭐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요? 폐 활량이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헐떡거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 몸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에요. 자, 신장에는 저기 보시면 신장에 그 노란색이 프로테인이죠.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신장에서 사구체라는 그 신장 사구체에서 걸러집니다. 근데 신장에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역시 이 단백질을 거르는데 들어왔던 독소의 단백질을 다시 재사용을 하는 곳이 바로 신장이거든요. 단백질 양이 과다하게 되면 신장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처리하고 밖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이 연속이 되다 보면 여러분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은 물이 가고요. 독소를 많이 거르면 거를수록 신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신장에 무리 주지 않는 식사를 하자. 그렇죠? 신장에 무리를 하지 않는 식사를 하자. 이거를 여러분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신장에 무리를 일으키는, 신장을 무리시키는 식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다 나트륨 섭취예요.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다 나트륨 섭취를 하는 것은 육식을 할 때, 흔히 국찌개를 많이 먹을 때,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들 많이 먹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트륨 섭취가 됩니다. 장류,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신기하게요, 자극적인 거 있죠, 매운 것들과 소금을 먹으면 소금의 짠 것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소금만 딱 먹으면 왜 이렇게 짜지? 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양인데 못 느껴져요. 그래서 소금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류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육류 속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신장에서 굉장한 무리를 받게 돼요. 신장의 그 수많은 사구체를 통해서 단백질이 걸러지는데, 신장에서 그 단백질을, 독소를 걸르면서 단백질은 다시 우리 몸으로 리턴 시켜버려요. 근데 그게 많으면 리턴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어떤 결과가 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절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남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 외의 단백질은 절대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몸 밖으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장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자,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다시 간을 건강하게 하려면 잠을 일찍 자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폐를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자.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적어도 물을 충분히 1리터 반, 2리터 뭐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셔주게 되면 신장에서 독이 굉장히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몸에 장이 있어요. 장. 이 장은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관인데, 이 한 통인데 장 부위마다 하고 있는 그 역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인체의 70%의 면역이 장에 달려있어요. 인체 70%가 장에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또 유익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을 좌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이 건강해요. 우리 몸이 건강한데요. 이 장에서는 마지막 독소를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유익균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현미를 꼭꼭 씹어 먹거나 곡식을 철저히 씹어 먹게 되면 타액과 함께 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장이 부패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이런 몸은 독소로 몸이 꽉 차게 됩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가장 빨리 결정이 되고요. 이 장내에 여러분 장내에 들어간 음식들이 단백질이 많으면, 동물성 단백질이 많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단백질 독소가 장내에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질병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육식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장에서는 고기가 전혀 맞지 않아요. 장에서는 제가 나중에 인체와 육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장에서 고기가 들어오면, 단백질이 들어오면 시간이, 우리가 초식 동물은 아니지만 육식 동물보다 장이 길거든요. 소장, 대장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단백질, 아미노산, 독소들이 막 이렇게 장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을 디톡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소화기관을 비우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여기서 관장에 대해서, 그렇죠? 관장, 장 청소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이 디톡스를 하게 되면 그냥 이 음식만 빼내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빼내고 장 내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면서 아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청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동안, 디톡스 하는 동안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때 이제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매일은 두 번 하기 힘들지만 디톡스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장내의 노폐물들을 뺄 수 있고요. 한 3일, 4일 정도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숙변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런 덩어리들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정말 유익한 장 청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 장에 호스를 넣어서 이렇게 디톡스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변이 막 나오고 두 번째 배가 안 나올 거예요. 물만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참으셔야 돼요. 혹시 참으셨나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참으시면 돼요. 근데 흔히 이제 장이 약한 분들은 잘 나와요.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레몬으로 하는 게 좋지 않고요. 레몬으로 할 수 있고 숟가루로 할 수 있고 지금 프로폴리스도 사용할 수 있는 커피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레몬으로 하게 되면 이제 좀 아플 수 있으니까 프로폴리스나 숟가루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너무 잘 나온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숟가루를 좀 섭취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숟가루는 이런 약국에서 숟가루가 팔아요.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숟가루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하면은 숟가루를 주는 약사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숟가루를 사용하다 보면 숟가루가 독소를 흡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 장내에서도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이 장 청소를 할 때 이제 좀 참게 되면 이 장 내에 있는 독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흐트리면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 장 청소 하다 보면 좀 참다 보면 위가 아프고 아래가 막 배가 아파요. 그때 배를 좀 만져주시면 돼요. 배를 이렇게 손을 가지고 위로 쭉 올려주면서 만져주시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또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래쪽으로 막 나올 것 같은 그 느낌? 네, 그것이 있는데 좀 지나시면 괜찮아요. 혹시 해보셨죠? 네. 근데 이거를 한 15분, 20분 차면 여러 횟수가 막 이렇게 돌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장 청소할 때 뭐 거의 제 장이 좋아서 그런지 한 30분도 참을 수 있고요. 저는 하고 산책도 하고 다니고 피아노 치고 막 그래요. 해놓고 그냥 뭐 책도 보고 뭐 갈까 하면 가서 이제 한의사 가서 하는데 저도 처음에 힘들었죠.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힘들었고 알고 보니까 근데 나중에 참아보니까 좀 참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나중에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이 배꼽 밑에 복부에다가 찜질을 좀 해주세요. 숟가루로 만든 찜팩이 있어요. 그걸 쪄가지고 이 배에다가 찜질을 충분히 해주셔서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독소 배출을 위해서 우리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는 200만 개나 되는 땀샘을 통해서 노폐물을 피부 밖으로 배출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워요. 독이 들어왔을 때 간, 폐, 신장, 대장, 피부 5군데를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죠. 이거 외우고 계세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 피부는 보통 보면은 이 독소들이 그 간이나 신장이나 대장이나 폐에서 해결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가 피부 겉에 이 어깨 같은데 목 같은데 아프죠? 막 쑤시고 그게 다 뭘까요? 다 독소들이에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게 되면 이 피부를 통해서 땀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땀샘의 둘레가 10m, 길이는 10km. 그러니까 엄청나 여러분들 200만 개 되는 이 그 땀샘을 통해서 독소가 많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에 독이 쌓였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청소해야 될 곳들 세포, 혈관, 혈액, 림프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와 혈관과 혈액과 림프를 청소해 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세포를 청소할 수 있을까? 네.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충분히 하시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몸을 활동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세포가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을 안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세포가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혈액이 나쁘기도 하지만 혈관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혈관에 여러분들이 뇌혈관 아니면 여러 몸에 엄청난 혈관, 여러 혈관이 거의 우리 몸에 10만 킬로 정도가 돼요. 길이가 10만 킬로. 10만 킬로면 어느 정도죠?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혹은 2바퀴를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인데요. 우리 혈관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식을 하지 말자.
고기를 먹거나 지방질을 먹거나 지방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관은 근육과 근육에서 혈관이 이렇게 사이에 있잖아요. 그때 혈관이 쪼여지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언제 혈관이 이렇게 압박을 받을까요? 혈관이 압박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열 받았을 때. 그러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혈관 압박시킵니다. 이렇게 수축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상이 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림프, 특히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림프 순환이 잘 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그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금식의 필요성과 효과 있습니다. 금식의 필요성과 효과. 자, 금식의 필요성. 왜 우리가 금식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병에 걸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병에 걸리면, 어떤 거 먹어야 낫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먹어야 좋아질까? 어떤 걸 해야 내가 좀 더 건강해질까? 어떤 거 먹어야 내 몸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양제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조식품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조식품이 연간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요, 해마다 보조식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른이든 아이든 한 가지 이상 보조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아시죠? 네, 보조식품을 몇 가지씩 꼭 드시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중에 암이다라는 병이 걸렸다, 아프다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한 분은 위장병인데, 이분은 위장병 때문에 한 7천만 원 쓰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위장병인데 자기가 쭉 굵은 것만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 사용했대요. 정말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위장병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많이 쓰고 경비 쓰고 하다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사실 사람들은 뭔가 어떤 행위적인 거나 뭔가 이렇게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딱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서 뭐를 먹으면, 하루에 꼬박꼬박 먹으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죠? 뭐 디톡스 제품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계속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들어보면 이것도 좋고, 홍삼도 좋고, 무슨 엑기스도 좋고, 무슨 추출도 좋고, 이것도 다 좋다고 생각하고 안 사 먹을 수 없이 그냥 사 먹고 말죠. 사주거나 사 먹거나 막 하죠. 안 먹으면 어차피 뭐 해보자, 빚이라도 내서 사 먹자, 뭐 이런 추세예요, 사람들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히려 독소들이 몸속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이 영양학들의 개념들을 보면, 어떠한 영양소를 추출해서 빼먹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암에 더 안 좋거나 위장에 더 안 좋거나 몸에 훨씬 더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자연 치유는 그래요. 거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실 원리는 다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장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장염 심하게 걸리면, 그거 아시죠? 장염에 걸리면 걔 배가 홀쭉할 때까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이 생기면 풀을 뜯어먹고 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풀 뜯어먹고 토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요? 저는 뭐 고양이 개를 뭐 20년 동안 키워보다 보니까 토 많이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얘들은 보면 아프면, 뭐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아프면 잘 먹지 않아요. 네, 우리 하치도 한번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창고에 제가 그 구충제를 친한 분이 저한테 이제 줬는데, 구충제를 많이 줬어요. 비싼 건데 한 알에 뭐 5천짜리인가 만짜리를 이만큼 줬어요. 그래서 어디 위에 올려놨는데 얘가 하치가 올라와서 딱 발로 치더니 그걸 다 집어먹었어요. 거의 다. 고양이 몇 마리들, 새끼 고양이들도 그걸 몇 개씩 먹고 고양이 몇 마리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걔는, 하치는 막 이제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이제 혀만 내밀고 막 이제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숟가루 있죠, 물 피트병에다가 1.5리터 숟가루 타가지고 입에다 대고 막 억지로 먹였어요. 이렇게 입 벌리고 그냥 막 쏟아붓고 1.5리터 다 먹였어요. 나중에는 그걸 설사를 하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동물병원에 물어보니까 죽는다라고 100% 말하더라고요.
그 양 얼마큼 먹은지 설명해 주니까 무조건 죽는다 했는데 양이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아직도 철없는 맨날 신발 부러뜨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까지 지금 7살 8살인데도 어쨌든 그런데 얘가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가도 고개를 탁 돌려요. 신기하죠? 몸에 이상이 있을 때요 짐승도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상 있으면 식욕 촉진제라도 먹으면서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막 그러면서 막 줍니다. 몸이 어떻게 한 독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조금 먹고 독소 쌓여서 못 먹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짧게 금식을 하면요 독이 훨씬 빨리 나가요. 그래서 짧은 금식이에요. 긴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해보아야 일주일이고요. 하루에서 3일, 5일 이런 금식들이 정말 좋아요. 그런 금식들을 하게 되면 이런 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해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내가 금식을 했어요. 여기 오셔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금식이 안 됩니다. 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막 주님께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 58장에 딱 이런 말씀을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악한 생각하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 표현해 놨죠. 혹시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써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특히 금식할 때 맨날 그냥 전화 사업, 그 다음에 일반 생각, 세상에 대한 막 뭔가 걱정, 근심, 염려하게 되면 금식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디톡스를 할 때는 해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세 가지 쉼이 있어요. 진짜 금식의 세 가지 쉼은 육체적인 휴식, 위장의 휴식, 정신적 휴식, 생각 휴식, 이 세 가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1페이지에 쭉 내려가면 네 번째 있어요. 금식 효과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위에 음식물이 비워지는 순간 뇌가 맑아집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음식이 비워지면 뇌가 맑아지면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날까요? 뇌에서 우리 몸에 굉장히 빠르게 뭘 할 수 있어요? 지령할 수 있겠죠. 네,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 몸을 빠르게 이렇게 그 세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위를 비워두세요. 비워두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보통 그 암 환자들이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염증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위장을 비워주지 않고 살아가요. 매일 그 간식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왜냐면 뭐 좋다는 거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고 중간에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이렇게 쭉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독소를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혈액이 깨끗해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면 혈액이 한 5일에서 일주일 만에 아주 깨끗하게 변해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마 일주일 후에 보세요. 내 혈액이 정말 이렇게 깨끗해지나 할 정도로 몸이 느끼고 마음이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혈액이 기가 막힐 정도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하루 금식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스미 요시로니라는 박사가 2016년에 이 노벨 의학상을 받아냈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금식이 좋다. 금식을 했을 때의 그 과정, 세포 내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발견하고 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을 청소하죠. 그렇죠? 집을 청소하면 뭐가 많이 나오죠?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어지럽혔던 것들을 막 청소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아궁이가 있다, 부를 때는 아궁이가 있다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죠? 태워버리죠. 돈 주고 버리지 않고 그 아궁이에다 넣어서 그 종이 같은 것들 막 이런 걸 태워서 버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열이 생기죠. 열이 생기면 난방의 효과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일거양득이죠.
쓰레기도 청소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기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이 지혜롭게 에너지로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재활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박사가 그리스어로 오토파지라는 말은 자기를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먹는다. 네. 세포 내의 노폐물들이 스스로 해결되는 자가 포식 현상의 과정의 메커니즘을 알아내면서 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포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이 세포 내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노폐물들을 가지고 혹은 단백질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그거를 재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그 단백질이 그 개수가 10개만 있어도 20개가 돼요. 자체 뭐가 된다고요? 합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걷고 생활하고 손톱, 머리카락 자라는 이 단백질은 양이 우리가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적은 양을 섭취해도 그것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양을 섭취하다 보면 이 오토파지나 이런 역할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알면 정말 금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이 3일 금식에 대한 연구를 알아봤는데요. 이 키모테라피를 하면 면역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데 연구진에 의하면 72시간 금식했을 때 면역력이 상승하고 항암 환자의 독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때 몸에 축적된 당분과 지방을 연소시키고 이 독소들이 해결이 되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정말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이러한 패턴과 방식들이 세상의 과학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고칠 수 있다. 몸은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대로 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디톡스는 꼭 금식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녁 식사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는 것도 디톡스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디톡스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금식을 안 하는 분들도 꽤 계셔서 제가 금식만 말씀드리면 또 후회하실까봐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디톡스는 무조건 굶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도 잘 주무시고 물도 잘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산소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도 단순하게 하시고 과일만 드시면 소화 금방 돼요. 과일을 드시면 한 30분 정도면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몸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녁 과일 대신에 점심 먹고 끝나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네, 그러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선택하실 분들은 해보셔도 좋아요. 여기 계신 동안. 그러면 한 3일 정도 동안 힘들어요. 왜냐면 저녁을, 과일도 저녁 식사예요. 어쨌든. 저녁을 과일을 먹는 그 시간에 되게 몸이 막 의지하고 기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3일, 4일이 지나면 신기하게 위장이 세팅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여러분 위장은 정말 관리하기 쉬운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한참 두 끼 식사를 하다가 또 저녁을 먹잖아요. 새벽에 배가 또 고파요. 며칠 동안. 왜냐하면 우리 위장이 과로하게 되거나 이제 일을 하겠죠. 그래서 금식을 한 분들이 금식을 할 때는 오히려 편했는데 3, 4일 하면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더 노곤하고 더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과식도 문제예요. 과식에서 소식해도 디톡스가 됩니다. 과식을 했을 때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가 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디톡스를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요. 제가 성경 말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된다고요? 땀. 네.
최고의 해독입니다. 제가 성경에 찾은 최고 해독이에요. 현대인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 땀 안 흘려서 걸리는 거예요. 매일 땀 흘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속에 도폐물이 많거나 독소가 많으면 매일 땀 흘려주셔야 돼요. 매일. 네, 건강한 사람은 몰라도 아픈 분들 무조건 매일 땀 흘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디톡스하도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 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운동을 하시거나 내가 운동을 못하겠다, 힘들다,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뭐가 안 된다, 조건이 안 되면은 찜질이라도 하셔서 땀을 좀 흘려주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위만 한 10분 정도만 쭉 올라가도 땀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땀이 안 난다 그러면 파카 잠바 입고 등산하세요. 네, 그럼 땀이 나겠죠. 그리고 찜질을 하고 입을 푹 덮어서 뭐 땀을 내셔도 아주 좋아요. 저 예전에는 제 그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무조건 찜질을 다 했었어요. 금식, 장시영서, 찜질. 그러면 이제 찜질을 하면은 배에다가 그 뜨겁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건 넣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땀을 푹 흘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복수가 있거나 이렇게 몸이 그 부종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려주셔야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디톡스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을 계속 찾아 나가시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디톡스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꼭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